안녕하세요. 한양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이 설정 단축키에서 이제 몇 가지 명령어들하고 이제 도면 설정에서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리고 치수기 단축키 변경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실제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실기 시험을 쳐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이 리미트 한계 설정을 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요 플롯 출력 설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플롯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리미트 한계 설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계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도면의 크기별 한계 설정, 윤곽선, 중심 마크 이렇게 설정하고라고 돼 있죠. 설정을 하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크기의 이 위치, 이 0,0 위치에서 이 A2 부품도의 리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제 이 리미트 설명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플롯 설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PLOT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그 시험장에 여기 플롯 설정이 있을 거고, 여기 보면 플롯 스타일이 있어요. 펜 지정. 이쪽에 보면 뭐 파란색, 뭐 초록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 CAD에서 이 색상에 맞춰서 굵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을 여기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CAD라는 설정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 네 가지 색상에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해서 제 색상은 다 검정색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 빨간색이 여기서 0.25잖아요. 선 굵기가. 그러면은 선 가중치를 0.25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빨간색이 선택이 돼 있죠. 빨간색이. 그 다음에 노란색은 0.35죠. 0.35. 0.35. 그리고 녹색은 0.5. 0.5. 그리고 하늘색은 0.7. 0.7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제 저장하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설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이 다 돼 있죠. 0.7, 0.5, 0.35, 0.25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롯 설정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 한계 설정 리미트 이 리미트가 처음에 이쪽 여기에서 보면 A2 부품도의 도면의 한계 크기가 A하고 B하고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420에 594 여기서 B가 594 A가 420 그럼 저번에 그 명령어에서 렉탱글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렉탱글 엔터를 치고 0,0을 누르면 0,0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이 지금 0,0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골뱅이 594, 420 594,420을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지금 이 크기가 설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420에 594죠. 설정을 해놓고 요 간격 C가 10mm잖아요. 그럼 옵셋 10mm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중심 마크가 당연히 5mm겠죠. 그러면 요 중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도면 틀이에요. 이 안에서만 도면을 그려야 되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좌측 상단에는 뭐 수험 번호, 성명 뭐 이런 걸 적고 우측 하단에는 이렇게 표제란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지우기 전에 리미트를 먼저 잡아야죠. 그럼 리미트 엔터 왼쪽 아래 구석 지정이죠. 그럼 0,0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0,0
오른쪽 위 구석 이쪽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리미트가 설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아까 우리가 이 플롯에서 A2 한 개, PDF.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 한 개가 지금 우리가 리미트를 잡은 게 한 개잖아요. 그럼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세로 방향 이제 맞춤 플롯의 중심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근데 이 바깥 틈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등록 정보를 보면 이 용지 인쇄 가능 영역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크기 A2 수정 지금 여기가 3mm씩 돼 있어서 지금 이 바깥 외곽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럼 저걸 삭제하게 되면 이 외곽 이 끝에 선은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도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뜬 공간이 지금 3mm예요. 아까 본 것처럼. 실제는 인쇄 가능력을 다 0mm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플로터가 연결이 된 게 없어서 일단 수정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이 4개가 있었죠. 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이어 도면층 설정이 있죠. LA를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설정해 놓은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이제 선을 4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 도면층으로 이제 4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이렇게 생성을 4개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빨간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그러면 아까 볼게요. 다시 플롯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설정을 했죠. 이렇게 빨간색은 선 가중치가 얼마, 노란색, 녹색, 하늘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미리 보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선 두께가 다르죠. 두껍고 점점 얇아지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0.7이 윤곽선 표제란과 부품란 뭐 윤곽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늘색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늘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색은 뭐 외형선, 치수는 수문선, 뭐 일반 주석, 0.25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리미트 설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심 마크까지 지금 파란색이죠. 이게 중심 마크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한 개 설정하고 플롯 설정을 지금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도면을 다 그리는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좌측 상단, 우측 상단 그려주고 요 안에서만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명령어가 옵션 설정 말 그대로 OP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 안에서 뭐 원호, 부드럽게 이런 걸 조절할 수도 있고 십자선 크기 같은 거 줄이게 되면 십자선 크기가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열기 저장 뭐 하위 버전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 뭐 플롯 뭐 제도에서 스냅 크기, 조준창 크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옵션들은. 그리고 R2는 새로 고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도면이 좀 복잡한 경우에 이렇게 도면이 좀 깨질 때가 있어요. 뭐 원인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각져 보인다든지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원인데 이렇게 각져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새로 고침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모형 재생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 스타일은 D를 이렇게 누르시면 치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치수 스타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놨죠. 그럼 이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 새로 만들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선부터 볼게요. 선을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치수선, 치수보조선이 다 빨간색이죠. 흰색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근데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 그리고 여기 보면 치수 스타일의 기준석 간격이 10mm죠. 치수하고 치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가만히 있으면 설명이 나옵니다. 치수선 간격은 10mm.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 1mm죠. 1mm. 그리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1mm. 치수선 너머 연장이 뭐냐면 이 치수선을 기입하고 나서 이 화살표 위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써있죠. 치수선 위로 치수보조선을 연장할 거리를 지정.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도면에서 치수를 정의하는 점. 그러니까 이 외형 선에서 1mm 간격을 띄우고 치수보조선이 시작을 하는 거죠. 1mm.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살표 크기는 2.5. 화살표 크기 2.5.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문자는 3.5. 근데 여기서 색상을 정해줘야 되겠죠? 색상. 근데 여기서 보면 치수와 기호 일반 주소가 노란색이죠. 그럼 노란색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노란색을 변했죠. 문자 높이 3.5.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1mm.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현재 문자 간격. 그러니까 치수선 이게 이 가로 방향으로 있는 이 세로 방향으로 있는 게 치수 보조선이고 이 치수가 들어가는 밑에 이 선이 치수선이에요. 이건 치수 보조선. 양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 여기가 치수선. 이 치수선에서 1mm 간격을 띄우고 문자가 써진다는 얘기죠. 이게 1mm. 그리고 소수 구분 기호 써있죠. 마침표. 지금 콤마로 되어 있는데 마침표로 정해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다 됐죠. 치수 기입을 실제로 해보면 지금 설정한 대로 이렇게 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수 스타일에서 이제 치수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보면 이제 문자 스타일이 있죠. 문자 스타일 ST. 그럼 문자 스타일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문자 스타일 여기서 이 상태로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왜 이 글꼴이냐면 CAD에서 지원되고 가장 깨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글꼴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SOCP죠. 글꼴 이름에서 I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ISOCP TXT ISOCP CHX인데 잘못 썼나 보네요. TXT가 아니고 ISOCP에서 설정을 해주고 큰 꼴을 사용하고 돼 있죠. 큰 꼴 사용해 WHG예요. 그럼 WHG TXT가 있죠. 설정을 해줍니다. 높이도 아까 3.5였죠. 3.5 이렇게 현재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이 치수 기입한 거하고 다 바뀌었죠. 아까 치수하고 이 문자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걸 바뀌었죠. 방금 치수한 걸로. 이렇게 문자 스타일 두 개 설정을 하면 되고 제도 설정 SE를 누르게 되면 이 앞에 객체 스냅 이런 것들 객체 스냅 추적표기 극적표 그리드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하는 명령어고 이제 레이어는 아까 이제 레이어 설정할 때 했던 설정할 때 이제 썼던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LA를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 저번에 면접 구할 때 많이 쓴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 설정을 보고 싶다. 누르면 여기에서 길이 같은 게 나오죠. 길이는 얼마고 좌표가 어디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F2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가 다 나오거든요. F2를 누르면
그리고 명령어를 지금까지 썼던 것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봐도 되고, 리스트를 또 굳이 칠 필요 없이 리스트 하면서 나왔던 이 설정이 나오죠. FE입니다. FE. 리스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 축적 설정 LTS. 이게 이거는 선 설정할 때 써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치수 설정을 할 때 은선이라든지 실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은선이 예를 들어서 좀 촘촘하게 있는데 조금 덜 촘촘하게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LTS거든요.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 PGP 업로드 또 여기 치수기 단축키 변경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를 여기 설명할 때. 그리고 컨트롤 1번 특성창 열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특성창도 열리는데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 특성창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선에 대한 게 다 나와요. 정보가. 위치가 어디 있고 뭐 길이가 얼마고 중분이 얼마고 레이어이 얼마고. 컨트롤 1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근데 컨트롤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은 누를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되죠. 이렇게. 귀찮아요.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다 지우고. 그리고 컨트롤 9는 명령창. 이 밑에 창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 9를 누르면 사라지죠. 컨트롤 9를 누르면 다시 생깁니다. 컨트롤 9, 컨트롤 9. 그리고 이제 객체 스냅 켜기. 객체 스냅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배웠던 여기 보면은 제도 설정이라고 있죠. 제도 설정에 들어가 보면 객체 스냅 켜기가 있어요. 객체 스냅장의 끝점, 중간점, 중심점 이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을 눌렀는데 이 끝을 이 녹색 사각 박스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객체 스냅 켜기 F3을 누르면 꺼졌죠.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근데 키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기준이 이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체크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켜기 끄기 F3이라고 되어 있죠. 객체 스냅. 그리고 그리드 켜기 말 그대로 F7을 누르면 이 지금 눈금들이 보이잖아요. 이 눈금들 지우고 켜고 지우고 켜고. 이거는 뭐 편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냅 간격 두기 10mm 이런 것들. 그리드 간격 두기 10mm. 그러면 이게 지금 50mm잖아요. 그럼 여기 한 칸에 10mm라는 얘기예요.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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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냅 및 그리드 돼 있죠? 이렇게 그리드 간격 두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20으로 했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요 눈금 한 칸에 20mm가 되는 거죠. 10mm, 10mm. 자, 그리드 켜기 끄기 F7. 그리고 직교. 저는 직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직교를 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수평이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F8 직교를 켜면 수직 수평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대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수평 수직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 켜기. 그리고 스냅 켜기. 스냅 켜기는 말 그대로 여기 아까 지금 이 좌표가 10mm씩 움직이죠. 이렇게. 그럼 이 사이로는 어떻게 선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간격대로만 움직이는 게 스냅이. 그 스냅도 여기서 스냅 간격이 10mm로 돼 있죠. 그래서 10mm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냅 켜기가 F9죠. F9. 이걸 만약에 20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20mm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안 씁니다. 불편해서. 다 뭐 편하시면 써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눈금도 안 써요. 잘 그냥 직교로만 켜서 씁니다. 저는. 그리고 극좌표 켜기. 극좌표가 뭐냐면
입자표 추적 있죠. 입자표 켜고 90도라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90도죠. 여기도 90도죠. 0도, 90도, 180도, 270도. 직교로 쓰지 않으면은 이걸 반드시 켜고 해야 돼요. 그럼 수평 수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뭐 추가 각도로 뭐 45도 이런 식으로 했다. 45도 잡히죠. 여기 지금 45도 나오죠. 90도 왜 안 잡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45도만 잡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설정은 저번에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D 모델링에서 처음에 CAD를 켜면 이게 나와요. 이거 되게 짜증 나거든요. 이거 보기 싫고 3D 있긴 있는데 뭐 실기시험 칠 때는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체크 해제를 하시고 끄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스타일은 설명드렸고 치수 스타일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치수기 단축키 변경을 왜 넣어놨냐면 우리가 실기시험을 볼 때 떨어지는 분들이 딱 두 가지예요. 투상 도면 보는 거 아니면 CAD가 능숙하지 못한 거. 근데 그때 리본을 제가 없애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리본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시간이 이제 아마 2018년도 3회차인가부터 설계 변경도 나오고 시간이 30분 느는 대신 원래는 5시간이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시험 시간이 5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되는 게 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리본 같은 걸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마우스로만 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게 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N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치수가 L이에요. 그러면 Alt N L을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편하신 걸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이 도구 여기 써 있죠. 도구 사용자와 이렇게 도구에서 도구 누르시면 사용자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dim 라이너라고 있죠. dim 라이너라고 이렇게 그러면 찾습니다. dim 찾아요. 그러면 이 DLI라는 게 명령어고 이게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DLI를 누르면 이게 치수가 돼요. DLI를 눌러도 되고 Alt N L을 눌러도 치수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DLI를 항상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나 복사를 해요. 단축키 복사 후 변경이라고 써있죠. 항상 이걸 복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꾸시면 안되고 복사를 해서 잠깐 붙여놔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명령어를 내가 편한 명령어를 뭐 HH를 하고 싶다. 저장을 하죠. 이렇게 끕니다. 끄고 나면 여기에서 아까 PGP 업로드라고 있죠. 명령어를 치면 PGP 파일을 재초기화 업데이트 이렇게 업로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방금 바꿨던 게 HH를 하게 되면 치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DLI도 치수고 Alt NL도 이렇게 치수 기입이죠. 근데 여기서 HH로 바꿨죠. 우리가 여기 써있죠. 바꾼 게
HH.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를 한 5개 정도만 바꾸세요. 너무 많이 바꾸면 그것도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필요한 거, 정말 많이 쓰는 것들 이런 걸 바꾸게 되면 시간 단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 명령어하고 이런 것만 설정만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뭐 실기시험 치실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메일로 뭐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